저는 사실 우리나라를 세 개로 분류해서 보는데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공화국, 그 다음 뭘까요? 뭐예요? 강남공화국. 강남공화국.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분야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로 시작을 했는데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10억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맞아요.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멘붕이신 분들이 전세 살던 분들. 이분들은 난 적정한 비용을 내고 전세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월세를 더 줘야겠는데? 왜요? 우리 집이 이제 10억이 넘었어. 말이 되잖아요. 우리 집이 이제 15억일세.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자네가 계약한 금액의 2배가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떡하지? 근데 임대차 3법이 나왔어요. 아, 다행이다.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갱신 청구 해야지 했더니 그 다음에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여보, 4년은 버틸 수 있겠다. 치자. 그 4년 동안 이후에는 어떻게? 오른다 내린다? 자, 우리 올라야 돼. 난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자, 우리 올라야 돼. 김프로. 집 내놨어. 올라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를 것 같아요. 자, 우리 윤프로님. 100% 오르죠. 네,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자산가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의견들이 오를 거다. 지금이라도 맞아. 더 팔지 말고 다 지금 안 팔고 있어요. 내놨다가도 걷어들이기 때문에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네. 더 많아졌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는 폭락 이런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팔 줄 알았더니 상속이나 증여로 연결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공급이 늘지 않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 막 이번에 세려 받겠다. 죄송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공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발표도 하셨는데 아직 땅도 지정이 안 됐잖아요. 네,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선고용 약간 분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조금 약간 올라가겠죠. 그런 사실 또-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제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남에 입성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언제 들어왔냐면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그때 14년. 들어왔는데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 저 또 매일경제 그때 MBN에 다녔으니까. 아나운서지. 경제 TV 아나운서니까. 야, 너 어. 폭망할 건데 왜 들어가냐고. 내가 딱 그랬죠. 심리적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아. 내려가지 맞아, 않아요. 심리적인 요인. 네, 네, 네.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안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내 집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떠나서 네. 이제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부터 시작해서 전원주택,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근데 네. 여기서 집중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아파트는 뭐가 안 되는데 여기는 뭐가 돼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아예 대출. 그렇죠. 지을 때는 대출이 됩니다. 그렇죠. 네. 건물 같은 경우는 네, 대출 네, 나오죠. 자, 근데 내 집을 짓는 것과 네. 사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소매예요, 소매. 소매. 그러니까 많은 프리미엄들이 붙고 많은 이윤들이 붙은 백화점에서 고르시는 상품이 바로 아파트 같은 소매. 저는 백화점 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명품관 좋아해요? 아니. 시장, 마켓. 그렇죠. 우리 유나나 같은 시장. 내가 시장에 가서 원단을 끊어서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서 원단까지는 명품 아니지만. 디자인이랑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이 차의 중간에 있는 미들 플레이어의 이제 비용을 가져갈 수 있죠. 사실 집이라는 게 네. 엄청난 나의 가장 큰 투자처이자 자산이잖아요. 네, 네, 네. 아파트가 쉬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세팅이 끝나 있잖아. 네. 그렇죠. 끝나고 나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치르고 들어가면 되는데 집 짓는 거는 사실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혹시 내가 짓고 밑에 임대라도 줄라 치면 임차인도 모아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집 지을 때는 10년 늙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집 지을 때 10년 늙는 게 맞는데 네. 집 지을 때 투자하는 자기 자본 즉 보통 이런 걸 지을 때는 대출 말고 실제 투자는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네. 5년 정도 살았더니 자기 자본의 100%를 벌었다. 사실 제가 아파트부터 알아봤었거든요. 네. 아파트를 작년 중반부터 알아봤어요. 작년 중반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네네. 알아봤는데
살까 말까 제가 사실 좀 주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실행으로 잘 못 옮기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네. 주저 하면서 또 2억이 올랐더라고요. 아유, 아. 맞아. 그 한순간이 한순간.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못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래? 그럼 건물주 대봐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좋다. 저는 사실 네. 이제 우리 서프로랑 부동산 클래스를 클래스.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집을 내놨다고. 왜 내놨겠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그 도매로, 집이 건물주 한번 네. 대보겠다고. 네. 소매 포기하고 이제 네. 도매로 가려고. 삥 땅을 잘 찾아내서 네. 그 돈으로 네. 주식을 해가지고 약간 네. 홀딩을 해서 자기다 보니 모아서 부동산을 해야지. 집 내집만 해라. 네. 건물주만 대라.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묘하게 이게 우리 묘하게 이렇게 가치 연결돼 사들이 있어. 밸류 체인이 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